지금 많은 학자들이 한당고기에 나오는 칙세를 그걸 풀지 못하니까 연대도 풀지 못하고 아주 혼란스러워하고 우리 역사가 신화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걸 풀지 못하니까 자꾸 신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칠세는 칠왕조를 의미한다. 그래서 앞에 이 한인 천재가 7번 나오는데 이분들은 칠왕조의 시조라고 보시면은 해석이 다 됩니다. 그래서 안파겐 한인 천재, 혁서 한인 천재, 고시리 한인 천재, 주은양 한인 천재, 석재임 한인 천재, 구월리 한인 천재, 지위리 한인 천재. 이거는 지위리 왕조의 시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6세 구월리는 구월리 왕조의 시조다. 그렇게 보시면은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이 1왕조, 제1왕조 안파겐 한인 천재께서 백성을 지도한 내용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전해오는 내용이 교화의 내용과 오은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교화의 내용을 보니까 사인무대이라 나라와 사람들 간에 싸움을 없게 했고 인계 장력이거니라 사람마다 부지런히 힘써 일하게 하였고 자무기한이라 스스로 굶거나 추위에 뜨는 일이 없게 하였다. 그러자면 그게 여러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친소무별이라 친하거나 멀다고 차별을 두지 않았고 상하무등이라 위와 아래에 차등을 두지 않았고 남녀 평권이라 남자와 여자의 권리를 평등하게 해서 살게 했다. 환인시대에 벌써 인류가 살아가는 원칙을 다 제시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남존 여비 사상까지 나오고 여자를 학대하는 사상이 나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녀 평등하는데 한인 천재께서는 남녀 평권이라고 남자와 여자가 권리적인 면에서 같다. 가치적인 면에서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차원 높은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노소 분역이라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일과 재물을 알맞게 나누어 주었다. 오늘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이론을 전개할 때에 원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어째서 똑같습니까? 나만 노인하고 어린아이하고 능력이 같습니까? 먹는 게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공산주의 이론 근본 뿌리 자체가 공상이에요. 공상. 탁상공론이죠. 노소분역이라 노인과 젊은이에게 알맞게 일감을 주고 또 재물을 알맞게 나눠줬다. 이게 얼마나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오훈을 두셨는데 성신불이라 정성과 믿음으로 거짓이 없을 것 경건불태라 공경하고 근면하여 게으르지 말 것 효선불이라 효도하고 순종하여 어김이 없을 것 염의 부름이라 청렴과 의리를 지키며 엄난하지 말 것 겸하불투라 겸손하고 화목하여 다투지 말 것. 자, 지금 대한민국은 법이 적나요 많나요?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법관들이 앉아가지고 뭔 법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고 법을 100번 고치고 만들어봐라 이거야. 안 돼요. 그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사람이 돼요. 사람 만드는 교육에다가 치중해야 되는데 법만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더 많은 도둑놈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뭐 국회의원들이고 뭐 법관들이 법을 바꿔야 된다고 맨날 텔레비에 나와서 소리하는데 그중에 제대로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 우리 전해오는 이야기에 도둑놈 하나를 10순경이나 경찰이 포도청이 막을 수 있나 없나요? 없다고 했어요. 예, 법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의하는 분이 있으면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돼요. 법을 아는 사람 맨날 법만 만들려고 그러죠. 너부터 사람이 되라 이게 너부터. 너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내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법에 의해서
네가 제대로 하겠냐 이 말이야. 그 국회의원들이 법도 참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저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그는 지금처럼 이 5분만 제대로 지켜도 도둑질 해요 안 해요? 사기 안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초점을 여러분이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인 천재께서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고 또 병도 고쳐주고, 지금 신통한 분들이 가면 그렇습니다. 병도 고쳐주고 어려운 문제도 풀어주고 다 해요. 근데 무속인들이 우리나라에 한 몇십만이 돼요. 한 30만 이상 됩니다. 오늘도 이거 우리 무속 회장 한 분이 안 오셨는데, 자기 그 회원 가입된 사람이 뭐 10만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30만 그 이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 법이 아닌 인생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해결하고 해결사입니다. 그러니까 꼭 법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 만드는데 주력하자 하는 걸 주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2세, 3세 내려오는데 3세에 와가지고 고시리 한인천재, 고시리 왕조에 와서 오사로서 백성을 다스렸다. 물론 그전에도 그런 형태를 갖추었겠지만은 이것이 우가, 마가, 구가, 저가, 양가로 5가를 두어서 백성을 지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뭐 숫자가 수백만, 수십만이 아니었으니까 충분했으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4세, 5세, 6세, 유광조. 유광조가 구원리 한인천재 때인데,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만 년 내지 15,000년 됩니다. 요때 와가지고 문화와 문명이 일어났다고 전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육식갑자의 사용과 천문지리 연구가 깊었으며 천경신고가 구전되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천경신고가 천부경 3일신고 참전경영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천문학이 이용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 농사 이용했어요. 이게 사실 이 기록도 늦은 거죠. 물론 그 전부터 해달 별 보고 다 했겠지만은 기록상에 나온 게 그래요. 약 2만 년 전부터 육식갑자는 지금 말하는 갑자을쭉 병인 정묘하는 그걸 말한 겁니다. 그때는 이런 문자가 없었겠지만은 그런 내용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려온 것을 우리가 동양천문학 하는데, 동양천문학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기300 합니다. 요 기300이라는 말은 기300, 6, 5일을 말합니다. 5일 4분의 1입니다. 앞에 것만 따가지고 기라는 말은 돌아온다는 겁니다. 1년이 얼마입니까? 365일로 돌아오죠. 그게 돌아올 기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자를 이렇게 쓰죠. 근데 이 글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00, 기 300, 이게 우리 동양천문학입니다. 이 동양천문학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특강 있다 하면 한번 오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서양천문학은 기동설입니다. 기동설. 지구가 자전하고 지구가 해를 중심하고 돈다고 그러는데, 우리 동양천문학은 천동설입니다.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를 중심하고 해가 달이 돌고 별이 돌고 해가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산화운동을 하면서 북극성을 중심하고 돕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통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데 12만 7,680년이에요. 우리 인간이 100년도 채 못 살았는데 12만 7,680년 내에 한 바퀴 돌아온다 하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가 달걀처럼 생겼는데, 여러분이 황도라는 게 있습니다. 황도가 뭐냐면 이건 해가 도는 길을 말하는데,
우리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단 말 들어보셨어요? 23.5도가 기울어졌다. 뭘 중심 삼고 기울어졌습니까? 뭘? 허허 공공에 지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어디를 기준 삼아서 23.5도예요? 그거 이러면 생각해보면 말아요. 그게 황도입니다. 황도. 해가 도는 길이 있어 이렇게요. 근데 지구가 상하온도로 하니까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건 뭐로 증명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겨울에 뜨는 해 이치하고 여름에 뜨는 해 이치하고 같아 틀려요. 달라요. 그 왜 그러겠어요? 1년 동안에 지구가 상하운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도수가 6도, 6도에서 약 12도를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니까 그 황도하고 만약 지구가 이거 바로 섰다고 하면은 황도가 23.5도 기울어진 거고 황도가 직선이면은 지구가 뭐예요? 23.5도 기울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요 천동설 동양천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힌트만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으로부터 15,000년 전부터 우리의 오늘에 쓰고 있는 천문학이라든지 천경신고라고 하는 것이 구전되기 시작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성인이 나타나서 백성을 지도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왕조를 내려옵니다. 7왕조는 지금으로부터 한 만 몇천 년 전 되겠는데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입니다. 칠왕조는 지위리 한인천재입니다. 말하면 지위리 왕조죠. 지위리 왕조. 자, 이때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6천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요 지위리 한인 천재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12나라의 중심국인 이 우루국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처음에는 한인 천재가 직접 다스린 나라니까 백성들이 편안하고 인구도 적당하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은 다 부자했다고 그랬어요. 부유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살기 좋으니까 사방에 사람이 뭐예요? 옛날에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일본으로 밀선 타고 하고 미국으로 돈 벌러 가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저 방글라데시에서도 오고 인도에서도 오고 다 온다 이 말. 우리나라에 밀선 타고 오고 가장 고생을 하면서 오는 이유가 뭡니까? 잘 살려고 돈 벌려 온단 말이에요. 여기가 부자고 잘 사니까 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천년 전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인구는 많아지고 산업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아우성을 치니까 지위리 한인 천재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오가의 국인들하고 언응을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야 인구를 분산해야 됩니다. 인구 분산. 그때 당시에는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구를 분산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나라를 다시 하나 세워가지고 백성을 쪼개야 됩니다. 분국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인 천재가 그러면 어디가 좋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 허허 벌판이 다 한국이니까 이 중에 삼이산, 태백산, 금악산은 표시가 안 나와 있는데 세 군데를 이어갑니다. 삼이, 태백, 금악 세 곳을 선정을 합니다. 요 세 곳을 추천을 합니다. 오가에서. 그래서 한인 천재가 지위리 한인 천재가 그 중에 태백을 낙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가히 우리 백성들이 가서 잘 살 수 있는 홍익 인간 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당군이 한 말이 아니에요. 한인 천재가 태백산을 보고 제일 먼저 한 말이고 그 다음에 한웅이 떠나올 때 한웅에게 준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뭐 당군이 했다. 당군이 뭐 홍익인간을 해서 홍익인간이 앞으로 세계적인 이념이 될 것이다. 말도 안 소리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지위리 한인 천재가 여기를 낙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여기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갈 뭐가 필요합니까? 지도자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 것이 하니까 오가의 국인들이 당시에 서자부라는 게 있었어요. 요 서자부가 지금 같으면 안행부나 옛날 같으면 내무부죠. 행정부라 행정부. 거기에 대인이란 말은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환웅이 있습니다. 환웅. 이 환웅이 평소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웅은 아마 평소에 나라를 지도하는 공무원으로서 고급 공무원으로서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아마 주장을 계속 했던가 봐요. 그 내용이 삼국유사의 일연선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탐구인세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읽는 사람이 한웅이 땅을 내려다보고 세상을 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웅을 추천하니까 한인 천재가 한웅을 불러보고 그 아닌 사람이 정말 믿음직하고 하니까 그때 이 한웅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20대입니다. 26쯤 됐어요. 그러니까 한웅을 불러가지고 군이 수고스럽지만은 이 일을 좀 맡아달라 그럽니다. 명령하는 게 아니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한웅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자기가 원하는 바였으니까 고맙습니다 이거죠. 해보겠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한웅께서 사람을 모읍니다. 사람을. 그 모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3,000물이라고 그랬어요. 3,000물이. 3,000명이 아니고 3,000물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도 3,000 그래서 도 3,000물이. 도 3,000물이. 그러니까 3,000물인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무리가 뭡니까? 무리가 최소 단위 가정 단위. 물론 그게 시족도 있었고 부족도 있었고 뭐 가정도 있었겠지만 3,000무리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가족 단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도 많은데 가족이 6명인데 3명은 가고 3명은 여기 살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려면 다 같이 와야죠. 죽든지 살든지. 자, 그러니까 3,000무리니까 한 가정이 적어도 7 내지 8명은 됐을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 벌써 4명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자손들이 2명만 있으면 6이고 3명 있으면 7명인데 여러분 우리가 50년 전에 우리 형제분들 몇 분이었어요? 우리 한 선생님 형제분이 몇 분입니까? 그건 적네요. 저는 6년. 8. 예. 8남매. 예. 어머니 아버지 하면 10명. 할아버지가 하면 12명. 그러니까 요때는 산하 제한을 한 것도 아니고 생기는 대로 나왔으니까 최소 7, 8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명입니까? 3, 7, 21. 2만 1,000명이 넘어요. 적어도 2만 명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떠나와야 여기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은 한인 천재가 나라를 세우니까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수만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같이 잘 살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떠나오는 사람이 적어도 2만 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모여주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살림살이를 준비해야 돼요. 이게 뭐냐? 물이에요. 물. 판단 거기에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산업을 준비해야 돼요. 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인구가 많아지고 산업이 어려워졌는데 여기 태백에 와가지고 산업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을 준비해야 돼요. 자, 이렇게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 시간이 적어도 3년이다. 그래서 이게 준비가 이제 다 되니까 한인 천재께서 한웅을 부릅니다. 자, 이제 인과 물과 업이 갖추어졌으니 이제 떠나라고 해요. 근데 언제 떠납니까? 물론 선무부대가 여기 거리도 측정하고 다 준비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카수카를 여기에 요쯤 어디서 모여가지고 이제 떠나갔는데 3,000무리 하니까 2만 명이 남아는 노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어린 애기도 있을 터인데 거기다가 양, 소, 낙타 뭐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뭐요? 가져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보면 최초의 우리 민족 이동이에요. 어? 그러니까 언제 출발해요? 추울 때 출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거리가 있으니까 너무 늦게 출발해도 안 돼요. 그래서 춘 3월에 여기 위도가 말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요 위도가 신의주하고 같아요. 신의주. 요 신의주하고 위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춘 3월, 지금 이제 3월이 곧 되는데 지금 신의주하고 우리 서울하고 며칠 차이가 있을까요? 온도 차이가 며칠 차이 있을까요? 7도? 적어도 3, 4일은 있어요. 그러니까 5일만 잡더라도 3월 한 10일쯤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준비해가지고 3월, 춘 3월에 출발해가지고 2만 명이 이고 지고 끌고 올라가니까 하루에 몇 킬로 갔을까요?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고 보행을 해도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염소, 양, 낙타, 어린 애기들 얻고 살림살이 수레나 지고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오는데 지금도 기차가 중공 기차가 서안에서 우르무치 거쳐서 여기까지 가는데 36시간 걸린답니다. 기차가. 그러니까 걸어서 끌고 가자니까 얼마 걸리겠습니까?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래서 한웅께서 여기 와서 나라를 선포한 날이 언제냐? 음력 10월 3일이에요. 그러면은 6개월도 더 걸렸죠. 6개월 걸려가지고 나라 정비하는데 한 1개월 이상. 그래서 이제 떠나오는데 여기다 뭘 주냐 하면은 천부인 3개를 줍니다. 삼국유사에는 천부인을 줬다 소리밖에 없어. 3개 줬다. 뭔지는 이야기가 나왔어. 그런데 한당곡에는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울이고 칼이고 방울이에요. 요 거울 속에 뭐 천부경이 기재됐다 안 됐다 소리 하는데 그때는 문자가 없으니까 그 기재될 리가 없어요. 문자는 한웅천왕이 지금 요 서안에 와가지고 신지 협덕에게 글자를 만들어서 만든 것이 그것이 오늘의 우리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없어요. 뭐 상징적으로 그림은 있었겠죠. 그래서 거울, 칼, 방울을 줬는데 이게 뭡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옥새입니다. 옥새. 마패입니다. 자, 왕이 민정시차를 보냈는데 아맹의사를 보냈는데 뭐 표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줍니까? 마패. 마패 줍니다. 그러니까 한웅천왕을 당신을 대신해서 지금 태백으로 보내는데 뭐 표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옥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오는 과정에 다른 족속들이 있는데 아무 예고 없이 몇만 명이 우르르 오면은 전쟁이 나요. 그러니까 선무부대가 가가지고 미리 양해를 다 구해놔야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한인 천재의 옥새, 마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부인을 준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삼국유사 나오면 천부인이
한웅께서 저 하늘에서 무슨 하나님의 어떤 귀한 신물 그걸 뭐 가지고 내려온 줄 알고 신비롭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자, 지금도 이 거울 칼 방울을 쓰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누굽니까? 안심입니다. 무인입니다. 무인. 요 무자입니다. 요 무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남자와 여자. 이게 무인입니다. 그러니까 요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무도사예요. 무도사. 요새 말로 좋게 표현하면 무도사입니다. 근데 요걸 일본 놈들이 말이죠. 집밥느라고 무속인, 무당 하고 막 폄하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일본 청동포 시대로 배운 걸 그대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인들을, 무도사들을 아주 천대하고 있는 거예요. 천대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 인생살이 아주 스승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좀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못하는 걸 보지 말고 정상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지위리 하는 천재가 누구예요? 무왕이에요. 무왕. 우리가 이 무술하시는 분들도 보면요, 그 능력이라든지 그 인격적인 면에서만 같나요? 틀리나요?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귀신만 쫓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비밀 문서가 어디로 다 두고 왔으니까 그 자손들이 그걸 찾으려니까 찾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조상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불러오는데 그 사람은 이미 지금 시체가 고장나서 폐차가 됐으니까 누구한테 와야 돼요? 그 무속인에게 접해가지고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야. 그래서 그 아버지 노릇 다 하는 거야. 야 이놈아 왔느냐? 어디를 가봐라. 어디를 가라. 누구한테 가라. 다 일러주니까 다 체크가 찾으니까 뭐예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자도 봤어요. 쟤는. 그러니까 무속인도 능력이 다양해요. 그 중에 그러니까 뭐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벨약을 써도 안 되는데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딱 기도하고 그냥 공짜로 합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마사비리죠. 이게 거짓말처럼. 이게 다 신병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기위리 한인 천재가 전부의 세계를 한웅에게 줬으니까 한웅도 어떤 소질을 가져야 됩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자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웅에게 줍니다. 그리고 뭘 내리느냐?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 그 조서 내용이 뭐냐? 첫째 가거든 개천하라 그럽니다. 개천일 말이 이때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개천절 있죠? 근데 이걸 민족 종교에서 당군의 개천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개천절이 지금 나온 겁니다. 당군이 나라를 세운 날을 상해 임시정부에서 건국기원절이라고 했는데 3일 후에 민족 종교 지도자들이 그날을 개천절이라고 하자 하고 주장을 하니까 그때 당시 그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그분들 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천절이라고 3일 후에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천절의 본래 의미는 건국기원절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당군이 나라를 세운 날. 그게 10월 3일입니다. 그래서 가거든 개천하라. 요 말은 가거든 뭐 하라는 겁니까?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라가 아니고. 근데 문자 그대로 하늘문이 열리는 날 이렇게 개천절을 해석하니까 이게 너무나 무식한 거죠. 둘째로 가거든 입교하라. 교육입니다. 교육.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그때부터 6천년 전 그 이전부터 우리 인간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육이다 말이에요. 교화다 교화. 근데 오늘 사람들 와서 이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요번 전에 일본 놈들 식민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화입니다. 교화. 그래서 교화를 통해 가지고 스승의 도를 세워라 이거야. 이게 국가 발전의 제1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백성을 교화시켜야 돼요.
백성을 교육해야 돼.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 우리나라도 부총리가 되긴 했는데 경제총리가 1번 총리고 교육총리가 2번 부총리인데 아는 분들은 이렇게 해놨는데도 그건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가거든 제천하라. 천제를 지내라. 누구한테? 하느님께 제를 지내라. 그게 세 번째 부탁이에요. 네 번째가 뭡니까? 부권을 확립하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권한,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라. 그러면 여기는 무슨 사회입니까? 모계사회. 네, 모권 사회야. 그러니까 한인 천재가 모권 사회의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가거든 뭘 세워라? 부권을 세워라. 지금도 중국 저 넓은 땅에는 모권 사회 종족이 있어요. 요새는 지금 그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있더라고. 근데 거기는 꼭 남자들 세계하고 반대예요. 여자가 남자를 마음대로 고르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사회 이 시대에도 모권 사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모권입니까 부권입니까? 외형은 모권인데 내용은 뭐예요? 모권. 그래서 강 큰 남자 이야기 있죠? 남자들이 강 크게 마누라 말 안 듣다가는 어디 가요? 노숙자 쫓겨나는 거지. 그래 요새 일식, 이식, 삼식이란 말이 있죠. 어? 일식이 뭐예요? 아침 밥 먹고 나오면 이식, 삼식은 혼자 해결하고 와야 돼. 이식은 아침, 저녁. 삼식은 아침, 점심, 저녁.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삼식입니다. 영식이도 있어요. 네? 영식이도 있다고. 네. 그래서 영식도 있죠. 그런데 저기 이스라엘은 거기도 모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은 여자가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들을 놓으면은 그 애기들은 유태인으로 등록을 시켜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가 외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놓으면은 유태인에 등록해 줄까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버지 따라서 해줄 건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자녀 교육은 뭐니 해도 누구 때문입니까?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민 간 사람들이 어머니가 민족 사상이 좀 있어가지고 집안에서는 무조건 우리말 써라. 그 자녀들은 우리말 안 잊어요. 그런데 그런 줏대 없는 어머니는 그 1세만 가도 벌써 한국말 잊어버리고 미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모권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 말에 며느리 하나가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은 흥하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그 집안은 깨지는 거예요. 부자간에 또 형제간에 이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자기 집보다도 부잣집이나 쥐 높은 집에서 데려오면 그건 망하게 생겼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자기들보다 수준이 같거나 아니면 뭐요? 조금 모자란 집에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며느리가 고분고분하지. 돈 많거나 쥐 높은 집에 며느리 들어오면은 오히려 와서 시어머니도 쥐 흔들고 형제간에 이간질 시키고. 그러니까 돈 보고 결혼시켰다가는 쥐 보고 결혼시켰다가는 아들 고생시키고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권을 확립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제세이화하고 홍익인간하여 만세의 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제세이화를 풀지 못하다 보니까 요걸 이화세계로 풀어가지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써먹어왔어요. 지금도 이화세계라고 쓰는 사람이 정상도 국학은 몇 군데 보니까 아마 제 이 책을 못 읽었나 봐요. 이 책을 읽은 분들은 요거 지금 한 3년 전에 지금까지 한 2,000번 뿌렸는데
이거 본 사람들은 다 고쳤어요. 근데 지금 안 고친 사람들이 아직 몇 군데 있더라고. 큰 단체가. 그건 자만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풀지 못하니까 이화 세계 까꾸로 해놨어. 요 제자를 개자로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제세이와 뜻이 뭐냐는 겁니다. 요 제자가 우리가 옥편을 보면 있을 제 그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편에 보면은 살필제 그래 돼 있습니다. 요 때는 요 살필제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옥편 찾아보십시오. 살필제 뭘 살펴요? 세상을 살피라 이겁니다. 요때 이 세상은 뭐냐? 바로 이 태백산을 가리킨 겁니다. 현지에 가거든 그 말이요. 현지에 가거든 현지 상황을 살펴라 이거. 요거 현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지에 벌써 몇 개월 동안 이고지고 갔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피곤합니까? 어? 도중에 얻은 사람은 차라리 내가 안 왔으면 한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이미 떠나왔는데 뭐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현지 상황뿐만 아니라 현지 백성들의 사정도 뭐예요? 다 살펴서 거기에 맞도록 이치를 거기에 맞도록 백성을 다스리고 교화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세이화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국가 공무원들이 모든 업무를 집행할 때 제세이화해야 돼요. 탁상 공로에 앉아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귀환을 짜서 지방에 내렸할지라도 지방의 사람이 그걸 볼 때에 그 뜻이 무언가를 알고 현지에 맞게 풀어야 되는데 위에서 시킨 대로 하다가는 주민하고 뭐요? 충돌이 나요. 그런 겁니다. 제세이화가. 그러니까는 현지 상황을 잘 살펴서 거기에 맞는 이치로 백성을 다스리고 교화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홍익인간이 뭡니까? 지금까지 홍익인간을 요건 뭐냐면 크롱자입니다. 크롱자. 크롱자. 요 익자는 도울 익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인간을 크게 도와라. 많이 도와라. 크게 도와라. 근데 이걸 지금까지 뭐라고 부르냐면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 그랬어요. 요거에 하나도 그런 뜻 없어요. 이게 이병도의 작전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이병도가 일본 식민노예로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잘못 해석한 거고 좋게 해석하면 몰라서 그랬어요. 일본식 해석이죠. 여기 널리란 말 어디서 여러분 오편가 찾아보세요. 홍자 다 찾아보세요. 크롱자, 여기는 도울 익자, 넉넉할 익자, 넘칠 익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롭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홍익인간을 해석해가지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백과사전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인간을 이롭게 한다고 하니까 요 이롭게 한다는 말은 물질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 간에 위화감을 준다기 오히려 그래서 요거는 이기주의를 나타낸 겁니다. 이기주의를 이걸 교육 이념으로 삼아 놓으니까 대학물을 먹은 사람들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요 이롭게라는 내용 때문에 이기주의로 흘러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이나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떨어진 결과만 이야기하지 원인이 뭔지를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교육부에다가 몇 번 보냈는데도요. 가망차사야. 응? 아이고 선생님의 귀한 고언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화를 만들어서 국민을 먼저 홍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맹자전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요 크게 인간을 돕는다는 말이나 요 말이나 뭐가 틀립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 아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천상 맹자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맹자전에 보면은 맹자가 당시 양나라 회왕을 찾아갑니다. 요 물량자죠, 물량자. 양나라 회왕을 찾아가니까 요 회왕이 맹자를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마중을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에게 무슨 일을 주시려고 이렇게 먼 길을 오셨습니까? 하고 반갑게 맞이하니까 맹자가 회왕을 바라보고 아니 왕이 되어가지고 왜 일을 논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은 인과 의를 논해야지. 인과 의를 논해야지 왕이 돼가지고 일을 논한다. 당신이 일을 논하면 당신 신하는 우리 집의 이익이 뭘까를 추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은 내 몸의 이익이 뭘까를 추구한다 이거야.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물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지 뭐. 이게 무슨 이야기냐. 공자님도 그랬습니다. 요 이는 소인배들의 목표야. 소인은 일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속담 대실 그런 말 있죠.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고, 대인은 뭐예요? 대인은 의를 추구하는 거.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는 인과 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요렇게 이렇게라고 가르쳐놨고 널리는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뭐 사람 이야기할 때 넓은 사람 그럽니까? 큰 사람 그러지. 그러니까는 이기주의로 빠졌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크게 도둑질하고 적게 배운 사람은 적게 도둑질하고.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직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무슨 법을 바꿔요? 제도를 바꿔요? 웃긴다 이거야. 사람을 바꾸려고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려면은 자기 기준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에 함량이 모자라면 무조건 탈락이야. 돈 많이 준다고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제도를 만들어야지. 뭔 법을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한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부에 교육 인형이 홍익인간인데 교수들 중에서 박선무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했습니다. 요 홍익인간은 교육이념으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이걸 놓고 얘기한 겁니다. 가치가 없으니까 그건 폐지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뒀는데 그 뒤부터는 교육학 박사들이 교육 이념에 대해서 논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교육 개론이라도 요새 나온 책 가서 보세요. 아예 논하지를 않았다니까. 아예 싹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교육 이념이 있느냐 없느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육 이념이 뭡니까? 교육 이념이 있다면은 지나가는 거예요. 중학생은 어디예요? 고등학생은 좋은 대학교 나와서 뭐 합니까? 좋은데 취직하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나라 교육 이념은 좋은 학교 지나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 이념을 이렇게 바꿔야지.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공부시킬 때는 크면은 돈 많이 벌어라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돈 벌어라, 돈 벌어라. 자, 그러니까 요 교육 이념이 이건 이병도 교수가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크게 인간을 뭐예요? 도와라. 돕는 정신입니다. 돕는 정신. 그래서 한인 천재께서 한웅을 떠나보내면서 강하던 제세이와하고 지금 이거 다 했잖아. 나라를 세우고 이 목적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목적이. 이 목적이 여기에 다 들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백성을 도와서 뭐 하자고요? 가거든 잘 죽어라.
잘 죽으랍니까? 잘 살아랍니까? 여기서 3,000무리가 떠나왔는데 여기보다도 잘 살아라 못 살아라? 그게 한인 천재 마음이고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세이와하고 홍익인간에서 잘 살아라 한웅한테 부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는 그 2만 명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럼 오늘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지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지도하는 지도 이념이 뭐냐, 이게 지도 이념이. 이게 지도 이념이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지도 방법입니다, 방법. 여러분 분명히 오늘 알고 가십시오. 제세이와 홍익인간은 방법이에요, 방법. 무슨 방법요? 무슨 방법입니까? 잘 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국가 지도자가 백성들이 잘 살려면은 국방을 튼튼히 하고 교육을 잘 시키고 그 다음 또 뭐예요? 경제를 넉넉하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돼요. 그게 국가 지도자입니다. 그거는 이념이 아니고 그거는 교육 방법이에요. 통치 방법입니다. 그럼 이념이 뭐냐? 이게 무슨 자입니까? 종이요. 신인종자입니다. 신인종. 사람인 플러스 뭡니까? 맞아. 사람이 근본이다 그 말이. 이 근본 종자죠. 마루 종자 근본 종자. 사람이 근본이다. 사람이 근본이다.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백성이 뭐예요? 근본이고 백성이 가장 귀하다고. 요게 이념입니다. 요 이념을 안 가진 사람은 절대로 홍익인간 할 수가 없어요. 호중이 챙겨야지. 역대 대통령 중에 지금 우리가 모르는 돈들 다 훔쳐놓고 외국에 다 도피시켜 해놓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18명 중에서 몇 분을 빼놓고는 다 거짓을 했다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거짓 또 하자면 맨날 또 오늘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가 국가에 대한 통치 이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죠.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백성이 사람이 우주의 근본이에요. 우주의 근본. 여러분 제가 사회제 되는 날 하나님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이 귀환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당군께서 고조선을 세워가지고 2096년간 2000년 계속된 것은 바로 이 통치 이념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 우리 당군 황제들은 백성을 착취한 황제가 몇 분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그야말로 제세이와 한 거예요. 홍익만 한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통치 이념이 없어졌어요. 전부 다 돈 벌기 위해서. 왜 대통령이 됩니까? 돈 벌기 위해서. 왜 장관이 됩니까? 돈 벌기 위해서. 왜 국회의원이 됩니까? 돈 벌기 위해서. 돈 벌려면 장사나 해야지. 예? 지금 대한민국의 예산은 먼저 본 놈이 인자야. 그래서 우리는 통치 지도 이념과 통치 방법을 잘 알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 국민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역사만 알자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 정신을 찾고 우리의 현재 위치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걸 진단을 하고 그걸 개조하고 나부터 그걸 실천해 가야죠. 여러 선생님들부터 우리가 국사 바로 알기 또 바로 전하기 운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화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요즘 이게 만화 사업을 하는 취지문을 여기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화책을 보급해주고, 지금 만화책 지으려니까 돈이 없으니까 만화책 제작하는 비용도 우리가 모아야 되니까 한꺼번에 돈을 누가 몇 억씩 내놓을 수 없으니까 5만 원짜리부터 시작하자.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해서 만화책을 만드는데
오늘날 600만 목표가 600만 우리 초중고 학생들 뭐 그러다 보면 600만이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600만 학생들에게 이 만화책을 주자. 그 책 속에 지금 이런 이야기 다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화책 한 번만 읽으면은 사람이 달라지게 해야 돼요. 적어도 뜻이 있고 생각이 있는 분은 눈을 뜨게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 상고역사 교육원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우리 상호를 국사강복중앙회에서 국사강복중앙회인데 사람들이 국사강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가 지난번 원래에서 바꿨습니다.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중앙회. 중앙회는 그대로 두고 앞에 국사강복을 우리 역사 바로 알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문이나 모든 이 현수막이 앞으로 다 바꿔지는데 이제 우리가 이사를 하면서부터 그쪽에도 그게 다 바꿔집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이 호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중앙에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십시일반 서로 백지장도 뭐 하면요? 맞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앞장서서 고함을 치고 있지만은 여러분도 고함을 치시고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요 책 만들어서 보급하는데 여러분이 좀 같이 동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